금융 구조, 이 스트럭처, 파이낸싱 스트럭처라고 하고 뭔가 어렵게 들리는데요. 자, 이 금융 구조란 이 금융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차주의 수요를 편안하게 맞춰주고 대주가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계도와 같은 거죠. 특히 금융 조건을 차주와 대주가 협의해서 만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디케이트론에서는 금융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니즈와 상품 특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니즈와 상품 특성을 금융 조건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구조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주, 자본, 상환, 채권 보전의 형태인데요. 차주는 누구를 차주로 할 것이냐죠. 일반적인 기업 여신은 자금에 필요한 기업이 직접 차주가 되지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수 목적법인 이 스페셜 퍼포먼스 컴퍼니라고 하는 이 SPC를 차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구조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대출, 즉 타인 자본을 얼마나 조달할 것인가죠. 그리고 상환 구조는 무엇을 재원으로 언제 어떻게 갚을까로 상환 재원 만기, 상환 방식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채권 보증 구조는 만일의 경우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까, 담보는 어떻게 되고 보증은 어떻게 할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형식상의 차주로 만들어지는 특수목적법인을 우리는 SPC 또는 SPV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왜 만들게 될까요? 이건 마치 분신술과 비슷합니다. 돈이 필요한 자금 조달자가 있는데 직접 자기가 차주가 되어 조달하지 않고 분신술로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 차주를 만드는 거죠. 이 SPC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되는데요. 컴퍼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한 회사가 아니라 기업 인수를 하거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금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본점 외에 영업소 설치도 안됩니다. 그리고 회계 구분 등을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 건별로 SPC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SPC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가 별도의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별도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파산 절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폴트가 나더라도 얘는 괜찮은 거예요. 물론 투자한 돈만큼만 떼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해당 SPC가 차주가 돼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금융을 상환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입니다. 자, 이 SPC를 왜 세울까요?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 파산 절연 규제 그리고 텍스 엑싯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파산 절연 효과입니다. 이 분신이 닫혀도 이 손오공은 끄떡이 없는 것처럼 앞서 말한 대로 투자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아서 디폴트가 나더라도 이 원 스폰서는 파산해서 절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위험 부담을 프로젝트 내부에서만 제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 스폰서가 이 차주에 대해서 보증을 했다면 그때는 보증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파산 절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와 관련됩니다. 이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사모투자펀드가 기업 인수투자 목적을 위해 인수금융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SPC를 통해서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그 펀드 자체가 차주가 돼서 금융을 조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모펀드는 이 차입 또는 보증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SPC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 자본의 300%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차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텍스 목적입니다. 이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SPC가 대상회사 지분을 만약에 100% 갖고 있다면 이 모자 회사라도 어미 회사와 아들 회사라도 연결 납세되도록 하나의 개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처리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SPC는 일반적으로 조세 회피 지역에 설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에
그 몰타라든지 미국의 델라웨어라든지 이런 조세 회피 지역에 설치해서 절세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 관점에서 유용한데요. 투자금 회수의 편의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SPC 지분을 직접 매각함으로써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투자의 이 재무적 투자자는 항상 이 엑싯, 투자금 회수를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투자 프로젝트 자체를 매각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M&A, 즉 기업일 경우에 기업을 매각을 할 때 법령의 제한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 SPC 지분을 매각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SPC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C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클이죠. 따라서 영업 현금으로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금융 비용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SPC가 대출의 차주가 된다고 했는데 얘는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스스로 돈을 못 벌죠. 여기서 받아야만 내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이거를 꼭 이자 주기마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때 그래서 RCF, 리볼빙 크레딧 퍼실리티의 약자 RCF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을 일으키고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후에는 한도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입니다. 이 RCF의 적정 규모는 이 대출 기간 중에 이자를 얼마나 낼 거냐, 예상 금융 비용, 그리고 얘가 배당을 그 중에 올리면 상환이 얼마나 될 거냐, 그 외 기타 비용 수요, 차주의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규모가 설정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이 투티어론 구조입니다. 딜 특성에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복수의 차주가 적용되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이 인수금융의 경우에는 이 투자 프로젝트 대상 자체가 운영회사가 되게 됩니다. 즉,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을 조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운영회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차입금, 대출금이 있겠죠. 그럼 이 대출금은 위에 있는 인수금융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선순위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이쪽에서 인수금융을 하는 대주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죠. 자기보다 선순위 대출이 많이 깔려 있다면. 그래서 기존의 운영회사 차입금에 대해서도 인수금융을 취급하면서 동일한 대주로 동시에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을 투티어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